또 고려사에 안 나오는 흥미진진한 내용을 야사의 신 썬킴 선생님께서 준비하셨죠.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설로카 바로 이거입니다. 공개해 주시죠. 이 모든 재앙의 씨앗 결혼. 그 여자 때문에 무고 사건이 발생하는데 네. 무고의 뜻이 뭘까요? 무고는 진짜 무서운 죄입니다. 무서운 사실이 아닌 걸 사실인 것처럼 꾸며가지고 저 사람을 모함해서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렇죠. 오,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네. 누가 당했을까? 바로 왕과 관련 있는 여인들 후궁 또는 왕비. 충렬왕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부어라 마셔라 여성 편력도 심하고 특히 매사냥을 엄청나게 좋아했어요. 매사냥. 매사냥을 가는 장소가 문제였어요. 장소. 파주 있죠. 네. 파주. 그래서 원래 개경에서 그 매사냥을 하면 되는데 개경 됐고 개경에서는 파주 좀 내려와야 되잖아요. 네. 조금 더 남쪽으로 가서 거기서 매사냥하자라고 내려갔다고 해요. 왜? 왜 거기까지? 그러니까 뭔가 불륜 커플들. 외도를 하거나 뭐 바람을 피우기 좋은 장소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근데 그냥 개경에 있는 것 자체가 충렬왕은 되게 답답했을 것 같긴 해요. 그렇기도 하겠네요. 그 안에 제국 대장공주의 슬하에 있는 느낌이 네. 힘들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충렬왕 혼자 간 게 아니에요. 그럼요. 달링. 아이야. 충렬왕이 총애를 받던 무비라고 하는 궁인이 있었는데 도라산 갈 때마다 사람들이 무비 저 궁인을 보고 뭐라 그랬냐면 야 도라산 또 간다 도라산으로. 별명이 도라산이었어요. 근데 더 웃긴 게 사실은 저 도라산이라는 곳이 제국 대장공주와 충렬왕이 곧잘 같이 갔었던 곳입니다. 전 여친과 갔던 그럼 안 돼요. 그렇네. 본처와 자주 갔던 곳을 1296년 11월 아들 충선왕이 이제 개국대장공주랑 이제 원나라에서 결혼을 해요. 네네. 충렬왕 부부가 아들 결혼식을 보고요. 네. 5월 6일 날 이제 고려로 돌아옵니다. 이 엄마인 제국대장공주가 사망을 했을 당시에 이제 충선왕은 원나라 몽골에 있었어요. 엄마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바로 달려와가지고 너 때문에 죽었다고. 우리 엄마와 함께 했던 장소를 지금 무비랑 야외 데이트를 하고 있어 지금. 우리 아버지의 이런 그런 바람 때문에 병이 났다라고 생각해서 그러면 아버지를 내가 뭐라고 할 수는 없고 도라산이 됐구나. 그러면은 화살이 어디로 가요? 도라산. 무비한테 갔구나. 무비한테 간 거예요. 아이고야. 무비와 관련된 사람들 다 끌고 와 해가지고 충선왕이 무비와 그 일당들 40여 명을 모두 다 댕강 처형을 해요. 와, 다 죽였어요, 진짜. 제국 대장공주가 죽음으로 해서 사실은 충렬왕의 지위는 엄청 많이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충선왕 입장에서 어쨌든 어머니라는 대상이 어떻게 보면 유일한 애착 대상이었고 네. 고려에서 사망하게 만든 모든 책임을 아버지한테 전가하기가 너무 쉬운 거고요. 기본적으로 아버지에 대한 원망, 사랑을 받고 싶은데 네. 그 사랑을 받고 싶은 대상이 사랑을 나한테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을 원망하게 되거든요. 미워하게 되고 부정하게 되고 그런 것도 좀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결과적으로 다 죽일 수 있었던 거는 내가 다 죽여도 아버지가 나한테 못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거를 다 계산하고 행동에 옮겼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충선왕 부부의 사이는 어땠습니까? 부전자전이었어요. 더 안 좋아요. 어이구야. 더 안 좋아. 법적 부부지만 남남이었다. 비즈니스. 충선왕 같은 경우에도 개국대장공주랑 결혼하기 전에 또 첫 번째 부인이 있었네. 조비라고 하는 또 고려 여인과 결혼을 했던 상태였어요. 두 번째 네. 결혼이었어요. 아무리 봐도 우리 남편이 슬슬 쟤한테 마음을 주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편지를 씁니다. 원나라에 있는 황태원한테. 제가 나를 노려봤어요. 나 질투나요. 유유유유. 형이 아주 엉망이에요. 추잡스러워. 진짜 어떻게 자식 교육 왜 그래요? 풀 다 망쳐져 있어요, 애들이. 아 이제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조비의 아버지가 조인규라고 해가지고 이제 몽골어를 쓰는 약간 그 통역관 비슷한 그런 고위 관리였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로 이제 그 개국대장공주가 질투를 느꼈다기보다는 이것도 뭐라고 할까 이 충선왕을 정치적으로 컨트롤하기 위한 정치적인 판단이었지 않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충선왕이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오르자마자 개혁을 합니다. 원조 조정에서 봤을 때는 저거 왕 만들어줬더니 충선왕 우리 원나라한테 댐벼 개혁 누구 마음대로 쟤를 날리고 싶은데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명분이요. 여기서 딱 조비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이거다. 이거로 날리자. 랄라랄라랄라 와가지고 원래는 이걸 시켜요.
충선왕과 관계자들 다 와가지고 네. 원나라에 가서 해명하시오. 가서 해명하시오. 그래서 충선왕도 뭐 해명이니까 예, 갑시다. 우리 원사신이 이런 말합니다. 충선왕님 잠깐 옥새 좀 봅시다. 옥새 왜 탁 뺏어버려. 더 이상 너는 고려왕이 아니다. 가는 길에서 그 국왕의 인자한 국세를 빼앗겨 버립니다. 왕대 이제 7개월 만이요. 여기서 질문이요. 그러면 7개월 만에 충선왕이 폐위가 됐어요. 왕자에서 쫓겨났어요. 다음 왕은 누굴까요? 아니 원에서 아예 누굴 꽂았나? 아 잠깐만 설마 다시 아빠가 하는 거. 다시 아빠 쫓겨난 아빠 충렬왕이 다시 왕이 돼요. 아니 무슨 정치가 그래요. 그게 정치예요. 그래요? 그게 정치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충렬왕과 충선왕의 약간 그 질투 싸움으로 보고 있잖아요. 이게 아니라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원나라가 지금 얘 가지고 체스 말 노름하는 거예요. 충렬왕 너 마음에 안 들지? 바로 폐위. 아들 안 친 다음에 아들 너도 마음에 안 들어? 넌 아웃. 그럼 누굴 안 치냐? 다시 아빠 안 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굉장히 놀아나는 불력적인 그런 일을 당한 그러네요. 거예요. 원래 권력은 절대 나눌 수 없는 거거든요. 네. 자고로 정치인이라 하면 권력은 무조건 내가 독점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세력 간에 차지하기 위한 다툼을 벌일 때 이런 식의 방식을 좀 많이 써요. 예를 들면 가장 쉬운 게 부정부패 혐의를 씌우는 거예요. 아 그쵸. 그렇죠? 그다음에 여론을 그렇게 만들어 버려요. 네. 투서가 약간 그 당시에 여론하고 비슷하겠네요. 네네. 예, 이 방식을 써가지고 지금 현대 정치에서도 지금도 그러잖아요. 예,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예. 충선왕도 그래서 편지 한 장으로 네, 내려오게 되는데 여자 문제로 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끝은 정말 아버지와 아들의 왕위전 탈전. 자, 여기서 일이 좀 더 복잡해집니다. 네. 와더 또 가요. 여인이 등장을 해요. 또요? 왜요? 이른바 숙창원비라는 여인이 등장을 해요. 그 양반 대단하시네요. 대단해요. 그 충렬왕이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아들 충선왕의 또 이 소개팅 전략이라고 나할까? 뭐라고요? 소개팅. 충선왕이 아빠가 아꼈던 여인 무비를 어쨌든 간에 죽였잖아요. 네. 네. 그때는 열받았겠지. 자기 친엄마가 어찌 됐거나 이 여인 때문에 죽었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미안한 거예요. 우리 아빠 소개팅 시켜주자. 와. 와. 그래서 아버지도 처음에 충렬왕이 뭐야 무슨 소개팅이냐 하다가 숙창원비를 딱 보고 반했어요? 반했어요. 오 마이 갓. 아들아 뭐 와 대단하시네.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야사입니까 아니면 정사입니까? 허준보 선생님한테 이거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고려사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숙창원비를 소개받았을 때가 처음에 왕위에서 쫓겨났을 때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10년쯤 후에도 계속 이 숙창원비를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충렬왕이 원에 있다가 온 적이 있는데 그때 이 충렬왕이 자기의 거처를 숙창원비의 집으로 정했죠. 그리고는 또 병이 나서는 숙창원비 오빠의 집으로 또 옮겨요. 이 숙창원비 오빠의 집은 뭐냐면 숙창원비를 그냥 따로 만나던 그런 곳이었어요. 이 정도면 총회 수준이 아니라 찐사랑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사랑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다른 시각이 있어요. 충렬왕의 인생에서 네. 최초의 자유의 순간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자기가 사랑하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국 대장공주가 네 와이프야 지금부터 이게 딱 정해졌고 그렇죠. 손찌검하고. 예, 그다음에 계속 그 아내한테 맞고 살았고 그다음에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죠. 무비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아들이. 내 아들이 가서 죽여버리고 난 거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자기 삶에서 자기가 뭘 선택해서 결정하고 해본 적이 없는 그러네. 통제권이란 내 인생의 통제권이라는 걸 가져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이 충렬왕이. 맞네. 마지막 그 죽음은 내 마음대로 좀 그렇게 하고 싶었던 그걸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또 지금까지는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스토리, 러브 스토리 나 잡아봐라 이런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그런 스토리다가 갑자기 또 아침 드라마가 됩니다. 충선왕도 뭐가 있어요? 아버지 상중이에요 지금 충렬왕. 그런데 갑자기 상복을 입고 충선왕이 이리 오너라 숙창원비 집으로 들어갑니다. 상중에 설마. 일단 족보상으로는 자기 엄마예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기록을 보면은 뚜벅 숙창원비 집에 들어간 충선왕은 며칠 동안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와. 혹시 들어가서 넘어져서 기절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좀 아팠나? 아니면 맞은 거 아니야? 자. 누구세요? 이러고 팡 해가지고. 고려사에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오랜 시간 서로를 대하니 사람들이 이때부터 두 사람을 의심하였다. 와 의심을 샀구나. 그리고 김씨와 정을 통했으며 오래지 않아 자기의 후궁인 숙비로
진봉했다. 와. 자기 후궁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엄마를요. 충렬왕이 서거한 지 3달 상중이고. 그렇지. 야, 근데 이건 숙창 원비도 대단하지만 충선왕은 이거는 정치적인 판단이었을 거야? 아니면 뭐 개인적인 복수였을 거야? 이건 전혀 이건 이해. 내가 볼 때 성적인 판단이에요. 이게 뭐냐면 정치고 뭐고 일 떠나가지고 이런 상황 자체도 충선왕도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은 안 했던 거죠. 그 알고는 있었어요. 알고는 내가 있었습니다. 너무 예. 그렇다. 왜냐하면 숙창 원비하고 너무 사이가 좋다 보니까 네. 거의 정사를 돌보는 것을 잊어버린 봤구나.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말을 못했는데 그 우탁이라는 한 신하가 네. 네. 지부상소 도끼를 메고 가서 상소를 올리는 이 뭐냐면 내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이 도끼로 그렇죠 죽겠다라는 목숨 걸고 상소를 올려요. 충선왕이 부끄러운 기색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야 이거 지도 알고 있었구나. 이 그 참 입 바른 소리 했던 이 사람을 뭐 어떻게 하지는 않아요. 정신의학적으로 진짜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선생님. 이 둘은 일반적인 부자 관계는 아니에요. 네. 약간 라이벌 관계가 계속 있죠. 네. 평생 인정받고 싶으면서 또 이기고 싶은 그런 대상으로 항상 같이 갔던 건데 아, 그러면서 패배감을 좀 느껴왔던 것 같아요. 이 결핍에서 오는 패배감. 네. 애정을 바랬었을 것 같고. 근데 그 패배감을 우리가 이제 극복하는 방식이 그 사람의 걸 빼앗는 그 순간에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우월감이라는 걸 여기서 이제 획득을 했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숙창원비를 자기가 취함으로써. 네. 저는 제대로 이제 정치인의 면모가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예. 근데 왜냐하면 충선왕은 어릴 때부터 원나라에서 훨씬 이제 오래 있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 몽골 같은 유목민 같은 경우에는 뭐 형의 아내, 아버지의 아내, 그 형이 죽고 나서 아버지가 죽고 나서 사실 여성들은 그 척박한 환경에서 거의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목민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형수랑 결혼을 하고 아버지의 부인이랑 결혼을 하고 이런 방식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게 이제 충선왕이 훨씬 그 원나라 몽골 문화에 익숙했기 때문에 이런 게 별 크게 문제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형사 취수 제도를 갖고 와서 충선왕을 좀 변호를 해주는 게 전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원은 이미 한화되어서 네. 그런 의식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굳이 이 형사 취수 제도가 아니다 하더라도 제왕 중에는 권력이 강해서 부왕의 후궁을 취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문제가 전 굉장히 많이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숙창원비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 뭐냐면 또 사랑하지 않았다. 네, 사랑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충선왕이 원으로 갈 때 이 여자를 데려갔다는 기록이 없어요. 안 데려갔구나. 네. 그래서 그 1년 남짓한 시간 동안 숙창원비를 만나는데 진한 사랑을 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또 판을 받으면서. 그런 경우 있잖아요. 한 번에 팍 불꽃이 튀기면 그것도 빨리 화락 사그라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네. 그 1년 동안 약간 내가 아버지를 드디어 이겼다. 그 어떤 자기 나름의 페스티벌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